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얘기 좀 해볼까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추적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120억 원이 조금 용처를 알 수 없는 120억 원을 검찰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년까지 2019에서 20년 사이에 김만배가 천화동인에 빌린 473억 원 가운데 80억 원이 조금 검찰은 이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좀 이상한데? 저 이재명 대표 측에 좀 간 것 같은데?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전 대표 이성문을 통해 빌린 돈 급전, 저 40억 원도 검찰은 저것도 좀 이상한데? 그래서 80 더하기 40 하면 120억, 이걸 열심히 쫓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꾸 지금 돈 얘기가 나오고요. 이번 저 120억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다 진술이에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진술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428억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120억이 또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김만배 남욱에서 나온 돈이 유동규를 통해서 아니면 누굴 통해서 정진상, 김용에게 갔다는 건데 정진상, 김용에서 다 끊어져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정진상과 김용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최근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80억 중에서요. 60억이 수표잖아요. 맞아요. 수표 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정치자금을 주면서 불법적으로 주면데 60억이라는 내용의 수표를 주면서까지 불법자금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만약에 받았다고 정진상, 김용이 수표를 받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인데 계속 검찰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또 다른 별건의 사실들을 계속 언론에 유포를 하면서 매우 부도덕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정치 자금, 불법 자금을 만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정진상 정무실장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구속영장과 공소장 같은 경우도요. 매우 큰 차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기했던 한 달 사이잖아요. 소위 구속영장과 공소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좀 구속 기소가 된 다음에 본 재판에 올라가 가지고 실제로 검찰과 변론이 벌어져서 소위 재판 과정에서는 위증을 할 수 없으니까요. 좀 그런 본 게임이 시작됐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같이 아주 제가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얘기가 되는 것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어쨌든 지금 돈을 열심히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80억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80억 가운데 5억은 유동규에 전달된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80억에서 5억 빼면 75억인데 이건 또 어디 갔을까를 열심히 추적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80억 부분이 있었고 40억 부분이 있었잖아요. 40억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만배 대장동의 배당을 받기 전에 40억 원을 빌렸습니다. 빌렸어요. 누구한테? 이성문이라는 화천대유의 공동대표한테. 근데 이 부분에서는 시점을 잘 봐주셔야 돼요. 2015에서 2018년 사이에 40억 원의 급전을 빌렸다는 겁니다. 한번 그래픽 넘겨주세요. 시점을 잘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은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5에서 2018년 사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2017 대선 경선, 2018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됐을 때 그 선거,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까지, 그러니까 저런 40억의 급전이 저러한 곳에 쓰이지 않았을까를 의심하고 있답니다. 김만배 대주주는 부인하고 있고요. 우리 김영우 의원님 한 말씀 들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저도 처음에 대장동 사건의 수십억, 수백억이 어디로 흘러갔나 이런 거 이제 뉴스 보면서 나름대로 도표를 그려가지고 계산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세요? 복잡해졌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사건이 왜 계속 이렇게 언론의 회자가 되고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본인이 이거를 기획했다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 보십시오. 그 일당들이 거의 다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입을 열면서
이 대장동 사건에 얽혔던 수많은 범법 행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이 대장동 개발 계획을 기획했다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야당 탄압이에요. 이것도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대국민 사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나중에 이제 정말 대법원 판결 나오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나오겠죠. 예. 하지만 그 이전에 야당의 당대표로서는 도의적인 양심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이 사건도 회자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성남 FC 건으로 다음 주 중반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소환에 응할지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